잘 들어와. 생각해보니까 야 오늘 늦을 이유가 없잖아. 아무튼 습관도 아니 직업도 습관이야. 자, 봐이. 자, 뭐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얘도 다시 주어요. 물리학의 어떤 법칙과 상수들은 우리가 수학할 때 상수를 C, 약자 C로 쓰잖아. 그게 얘 약자야. 물리학의 그 법칙과 상수들, 그 다음에 우리 우주에서의 근본적인 어떤 힘들은 매우 정교한 형태와 그 값들을 가지고 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해라. 물리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정확한 것들 갖다가 가지고 있다. 자, this 앞문장이야. 물리에 관한 것들은 정교한 것들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 이 대절한 애가 가정법 과거야. 그래서 시제 여기는 mean 쓰지만 여기는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시제. 그냥 여기는 조동사 과거형 have pp하고. 됐죠? 자, 이제 이것은 의미한다. 만약 그들이 약간만 다르더라도, 생명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문장을 합치면은 무슨 의미가 나오냐면은, 자, 물리학 법칙과 상수는 매우 정교해서 그 정교함이 조금만 약간만 다르다는 얘기는 그 정교함이 뭐 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교함이 조금만 깨져도 혹은 떨어져도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뭐 덕분이라는 얘기야? 정교함 때문이라는 얘기야.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물리학 법칙과 상수들의 정교함 때문이다. 뭐 예를 들어서 님들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산화탄소잖아. 이게 약간만 정교함이 떨어져서 그냥 이게 됐어. 그럼 이거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할 수 있냐? 없잖아. 이게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는 거는 물리학적인 이거랑 이것들의 결합이 정교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인간도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인간도 결국에는 어떤 이 물리적인 어떤 화합적인 어떤 그 법칙에 의해 만들어졌을 텐데 굉장히 정교한 어떤 법칙이 존재했을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따라서 그 정교한 어떤 조합이 조금만 깨지더라도 인간이 나올 수 있을까? 생명체가 못 나와.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물리학 법칙과 상수의 정교합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중력의 값 9.8 ms/s 정확한 이 중력의 값은 가능하게 했다. 우리의 우주가 발생하도록. 이 우주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 때문이냐는 얘기야? 정확한 어떤 중력의 값 덕분이었던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어떤 중력의 값이 아니라고 치면은 결국엔 우주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자, 여기가 조금 길거든? 이 바이로 시작하는 전치사구가 여기서 닫혀. 큰 해석은 뭐뭐함으로써겠지. 뭐뭐함으로써 우리의 우주가 발생하게끔 했다. 자, 그럼 뭘 했냐? 어그리게이션 하면 모임, 응집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와 뭐의 응집이야? 먼지. 그 다음에 가스 어떤 입자들의 응집. 응집 모이는 건데 어디에 모이게 하는 거야? 프로토스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혹시 프로토타입이라고 들어봤니? 거기서 그 프로토가 원래 뭐 그런 의미란 말이야. 우리가 프로토스타일스는 뭐 여기에 해석이 어떻게 나와 있냐? 원래 원시별 뭐 그런 의미일 텐데 아마 어디 있어? 원시 항성들로 나와 있는 원시 항성들의 먼지랑 가스 입자가 모이게 허용을 하였다. 그리고 이 원시 항성들 주위로 행성들은 나중에 올빗이 명사 되지만 동사도 된단 말이야. 궤도를 돌다. 이 원시 항성들 주위로 행성들이 이후에 궤도를 돌게 되었다. 뭐를 포함하여? 태양 주위에 있는 지구를 포함하여.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자, 얘가 뭐냐면은 원시 항성이라는 약간 좀 굉장히 조금 나이가 많은 별이 있단 말이야. 이 주위로 뭐가 달라붙어요? 뭐가 모이게 한다고 했어? 먼지. 그 다음 뭐가? 가스가 들려붙게 만든단 말이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았냐? 그래서 이런 원시 항성이 있는데 이 원시 항성 얘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뭐를 해? 궤도를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여 가지고 우리 우주가 탄생하게 하였다. 됐어? 자, 다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무 굳이 깊게 이해를 할 필요 없다. 어차피 얘는 주제랑은 상관이 없단 말이야. 주제는 얘야. 예. 자, 다음. 우리의 중력의 값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물리의 어떤 값이잖아. 그지? 그게 정교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우주는 형성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풀었으면 봐. 자, 만약에 어떤 전자의 값이 가정법 조금이라도 미묘하게 크거나 작았었더라면 화학은 우리가 여기는 그냥 삽입어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학이라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광대적 대전용법 뭐 플러스면 and it is base도 되고 얘를 통째로 다 생략시키면 베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명체는 기반하는 것인데 어디에 기반하는 것이야? 유기화학이라는 것에 기반하는 것인데 그러한 생명체는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전자라는 게 존재해. 근데 우리가 전자의 값은 굉장히 왜 정교한 값을 갖고 있단 말이야. 딱 구체적인 어떤 정교한 전자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 값 덕분에 뭐가 가능해? 화학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학에서 뭐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야? 유기화학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 유기화학에서 뭐가 탄생할 수가 있어요?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걸 한번 반대로 뒤집어 보자. 만약 전자값이 정교하지가 않아. 막 오락가락해. 지 맘대로야. 맨날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화학이라는 어떤 학문이 불가능해. 그래? 당연히 화학이 불가능하니까 유기화학이라는 영역도 개척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기화학이 불가능한 것이니까 생명체 탄생도 안 됐을 것이다. 됐죠? 자, 다음 이 부분이 약간 살짝 좀 그렇긴 해. 자, 5번. 자, 우주는 설계되지 않았다. 인간이 진화를 하도록. 이게 무슨 소리냐? 우주는 인간이 진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그 다음 얘가 약간 좀 비문이거든? 얘가 지금 주어 동사인데 지금 뭐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잖아. 비문이야, 비문. 어떤 문제는 안 나와. 그냥 여기에 그냥 and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여. 그리고 우리는 이 privileged가 특권이 있는 그런 의미야. 동사가 아니라 분사야. 우리는 어떠한 특권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우주에서. 얘는 조금 의역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좀 적어줄게요. 우주는 우리가 진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냥 만들어진 거야. 인간을 염두에 두고 인간을 위해서 그 우주를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고. 그 다음 이 부분 우리는 우주에서 어떠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지도 않는다. 즉 우리는 인간일 거 아니야. 그치? 인간은 인간은 우주에서 어떤 존재라니까 특권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중요한 존재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얘기야. 하찮은 존재라는 얘기야. 엄청나게 큰 이렇게 이 우주 단위에서 인간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존재라고. 이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우주가 만들어진 목적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우주에서 인간이 뭔가 대접받는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 자, 그러나 여기야 물리학의 법칙들과 상수들은 허용한다. 동사가 아니라 분사 advanced life 하면 뭐냐? 발달한 그런 의미잖아. 발달한 생명체, 우리가 고등 생명체라고 해요. 고등 생명체가 진화하도록 해 주었다. 우주가
인간을 위해 만든 건 아니야. 근데 우주에서 어떻게 우연찮게 어떠어떠한 전자가 발생하였고, 그럼 그런 전자가 굉장히 어떤 특정 값을 가지다 보니까 화학이라는 게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화학에서 유기화학이 나오고, 그 유기화학의 결과가 우리 인간 같은 어떤 생명체의 탄생인 것이야. 즉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니까 우주에서. 설계야? 아니면은 우연이야? 그래,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야. 우연히. 어쨌든 인간을 그냥 인간 말고 생명체로 합시다. 어쨌든 생명체가 탄생하게 하고 진화하게 하였다. 자, 여기까지. 내가 주제를 너무 쓰기 귀찮아가지고 미리 적어놨어 님들아. 어? 자, 얘야 주제 24번. 자, 다 적었으면 29번 질문. 그 중간에 27번이나 28번 스킵할게 하더라도 나중에.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
찾았어? 자, human beings 그냥 인간이야. 자, 인간들은 진화를 해왔다. 우리 이 법을 투부정사면은 뭐뭐 하도록 진화하다야. 자, 뭐 하도록 진화를 했냐면은 우리가 make the use of가 그냥 이용하다거든. 근데 여기는 use가 빠졌으니까 생략시켜놓은 거야. 근데 여기에 most가 붙었으니까 make the most of 하면 해석 어떻게 했어? 가장 잘 이용하다야. 즉 극대화하다 그런 의미지. 자, 인간은 진화를 해왔다.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근데 어떠한 자원이야? 인간들 본인한테 사용이 가능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잘 쓸 수 있도록 진화를 해왔다. 자, 어떠한 방식으로? 미묘하고 그 다음에 and complicated 좀 복잡한 방식으로. 자, 다음. 사실 이게 미묘하고 복잡한이 사전적인 의미는 맞지만 이게 조금 이 의미로 생각해라. 지문을 다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그냥 내가 미리 먼저 적어주는 거야. 이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이 의미로 생각하고 있도록 해요.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자, 다음. 우리는 우리의 식단을 바꿀 때, 특히 우리가 그것을 아주 빨리 할 때, 또는 대동사고 앞에 있는 change our diet 결과 받는 대동사야. 식단을 바꿀 건데 특히 식단을 빨리 바꿀 때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conduct 하다라는 의미가 두 의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뭐를? 큰 실험을. 뭐에 있어서? 어떤 영양에 있어서, 영양 섭취에 있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늘 먹던 식단에서 어떤 다른 식단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그게 영양에 있어서 큰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 우리는 더 많은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이게 왜 왔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여기를 먼저 읽고 올라가야 이해가 되는 문제거든. 자, 먼저 봐. 영양과학은 아직 어리다. 우리가 어떤 학문이 어리다는 얘기는 그 학문의 역사가 짧다는 얘기야. 영양과학의 역사는 짧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직 많이 있다. 자, 이제 얘를 연관을 시킬 건데, 자, TV에 나와가지고 어떤 영양학자가 얘기를 해. 자, 어떤 음식이, 어떤 식단이 영양학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TV를 보고 뭐해? 저 영양학자가 말하는 거니까 일리가 있겠지. 그럼 나도 한번 저거 먹어볼까? 식단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영양학이라는 건 역사가 뭐하다고 했어요? 굉장히 짧아.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렇게 TV에서 나와서 떠드는 그 영양학자들의 말이 무조건적으로 맞는 걸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걔네들도 아직 미지의 영역이 있는데 뭐 100%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은 그런 영양학에 의존하여서 뭔가 식단을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그게 여기 있는 이 겸손해져야 한다는 의미에 가까워. 자, 이 의미 적어줄게요. 이게 겸손해야 된다가 밑에 있는 문장을 읽고 와야 어느 정도 맥락이 맞는 말이 돼요.
영양학을 맹신하여 섣불리 수단을 바꿔서는 안 된다. 왜? 영양학은 아직 어떤 애들이야? 아직 신뢰 100%는 아니거든. 됐지? 넘어도 여기까지?
너 오늘 몇 시까지 했니? 뭐 느려지게 잤을 거 아니야? 그치 정성호? 어? 그렇게 자고 또 잤어? 몇 시에 일어났어? 1시요. 사람 새끼인가 진짜? 1시? 1시? 몇 시에 잤어 어제? 저요? 너. 2시? 11시간 잔 거야? 네. 몇 시에 잤어? 그래 너. 몇 시에 잤냐고? 어. 몇 시에 일어났어? 9시. 상식적이네. 몇 시에 일어났니? 6시 반? 10시. 애 잤다고? 아 진짜 새 나라의 어린이네 진짜. 원래 그렇게 일찍 자니? 혹시 그렇게 일찍 일어나니? 아침형 인간이야? 야. 봐. 자 만약에 우리가 특정 음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수천 년 동안이나 먹어왔다면 뭐 우리나라 지금도 먹고 있는 김치 같은 거 한번 떠올려봐. 어떤 특정 음식을 특정 방법으로 우리가 먹어왔다면 우리는 추측해야 된다. 자, 이 언티에 잠깐만 제껴봐. 지금 여기 있는 대절 있지? 이렇게 얘가 지금 어심의 목적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볼게. 뭐라고 추측해야 되냐? 아마도 그렇게 하는 훌륭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야 된다. 여기 뭔가 Y 뒤에 뭔가 빠져 있잖아. Y만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지? 생략된 거야. 생략.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똑같이 있는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Y 뒤에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알지? 영어는 중복을 되게 싫어해요. 통째로 그냥 생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음식을 먹는 데에는 그럴듯한 분명한 좋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낸다.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온 거 의심하면 안 돼. 왜 먹어왔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언제까지는 이 22면 거는 그냥 한글 적어놓은 거예요. 특정 음식을 특정 방식으로 먹는 것이 증명되기까지는. otherwise 그렇지 않다고. 여기 있는 구세의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타당하지 않은,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온 게 정말로 뭔가 좋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기까지는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 그러니까 조리 방법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의심하면 안 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야 돼. 자, 다음. 자, 전통적인 음식인데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전통 음식. 어디에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야? 현대 어떤 식단에. 근데 그런 전통적인 음식이 should be chosen, 일반적으로 선택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버를 대하냐 하지 마라. 이 오버가 뭐뭐 보다처럼 해석이 될 수가 있어. than처럼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뭐보다 선택이 되어져야 돼? 매우 가공되는 식단 음식들보다. 즉 우리 패스트푸드 같은 좀 가공 음식 있잖아. 그런 가공 음식보다 우리의 전통 음식이 더 선택받아야 된다. 근데 그 전통 음식은 현대 우리의 식단과는 조금 딱 들어맞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두가 대동사야. 뭔가 좀 중식같아 보이잖아. 여기 뭐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 그 이상한 보이지? 얘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대은 주격관계대명사, 무조건 주격관계대명사로 받아야 돼. 왜냐면 얘가 대동사로 뭐를 받는 거냐면은 fit 이 부분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fit부터 어디까지냐? 내 끝까지. 현대 식단에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매우 가공된 어떤 음식보다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좀 오랫동안 선택된 이 전통적인 음식이 선택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봐봐.
글쓴이는 식단을 바꾸는 거에서 굉장히 뭔 태도를 가지고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 엄청 보수적이야. 애들이 막 징징댄단 말이야. 엄마 이런 거 요즘에 누가 먹어요? 닥쳐! 먹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다음 우리는 또 추정해야 된다. 추측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이 가득가득한 이 블러드 소세지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소세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전통적인 방식은 피를 갖다가 피로 만드는 거거든. 너네 순대 중에 피순대 안 들어봤냐? 아, 생각 차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너네가 집에서 먹는 그 비엔나 소세지 있잖냐? 그거는 피로 만든 게 아니야. 그 가공육이야. 근데 원래 전통적인 소세지는 뭐냐면은 돼지 피야, 피. 피를 갖다가 응고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소세지가 있단 말이야. 되게 맛있어. 뭐 비리다고 생각하지? 독일이 소세지로 되게 유명하잖아. 기회가 가면은 한번 먹어보렴. 근데 요즘에 꼭 독일 안 가도 돼. 국내에서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피 소세지다. 있단 말이야. 이게 그냥 소세지 종류라고 생각해라. 내 쓸데없는 말을 했어. 자,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이 많은 피 소세지는 선옷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이 투가 뭐뭐보다라고 해석해야 돼. 아까는 뭐가 오버가 뭐뭐보다로 해석되지. 여기서도 이 투가 뭐뭐보다로 해석해야 돼. 이 동사 표현 중에 이런 거 본 적 없냐? prefer A to B. 이거 해석 어떻게 해? B에 A를 선호하다야? 아니야, 여기서 to가 보다야. prefer러 불이라는 형용사도 그러니까 전치사 to랑 쓴다고. 자, 뭐보다 선호시 돼? lean. 얄쌍하고 지방이 좀 적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셀라미라는 것보다. 자, 얘는 뭐냐면은 얘도 소세지 중에 하나야. 그냥 얘도 그냥 소세지 중에 하나로 생각해. 그냥 지금 소세지가 전통적으로 만드는 소세지가 있고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어떤 그 가공육이 있는 어떤 소세지가 있단 말이야. 뭐를 우리는 선호해야 돼?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세지를 선호해야 된다고. 그 다음 얘가 뭐냐면은 어심의 목적어 1번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은 어심의 목적어 2번이야. 뭐 이걸 갖다가 엔드로 써도 되지만 그냥 콜론을 갖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를 추정해야 돼? 뭐라고 추측해야 돼? 몇 숟가락의 꿀이 몇 비스파레 투. 여기도 이 투가 뭐뭐 보다로 해석이 된다. 이런 라틴어에서 비롯된 애들은 대는 안 써. 다 투를 쓰지. 몇 숟가락의 꿀이 더 뛰어나다라고 추측해낸다. 뭐보다 이 스위터가 이제 감미료, 좀 단맛을 내는 것들. 뭐 감미료 조금 넣는 것보다. 뭐가 전통적인 방식이야? 꿀이야, 꿀. 응? 그럼 얘가 의미한 건 뭐냐? 설탕. 꿀은 우리가 천연에서 자연에서 얻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용해온 어떤 재료야. 설탕은 인공 조미료야. 화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뭘 써라? 전통적인 걸 써라. 자, 마지막 문장. 집에 약 먹고 왔니? 약 먹고 왔어? 어쩐지 눈이 감기는 거냐 감기를 나고 하는 거냐? 응?
근데 미안. 내 동사가 아니잖아. 큰일 났네. 왜? 내가 뭐 적어줘? 자, 맞아 문장. 자, 이게 좀 복잡해. 보면 알겠지만 절 구조가 절이 좀 많이 껴있거든. witness가 동명사 주어야 목격하다. 얘 목적어가 how가 이끄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 how 안에 다시 as가 이끄는 부사절이 껴있어. 이거 그렇게 안 했네? 여기는 society가 의미하는 게 이데야.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있다. 주어, 동사.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고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 제끼면은 얘가 동사가 아니라 이 메이커 사역이잖아. 그래서 목적격보로 원형 부정사에 쓴 거예요. 그다음 이 퀘스천이 동사의 의미일 때는 뭐가 돼? 의구심을 품다,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의미야. 걔의 목적어가 whether가 이끄는 절이다. 저희 구분 좀 잘해야 된다. 복잡해. 자, 그럼 주어 부분까지만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 뒤부터 해석할게. 전통적인 사회가 영향의 어떤 전환을 겪으면서 그 영향 전환을 겪는 얘기는 뭘 바꿨다는 얘기야? 식단을 바꿨다는 얘기야. 전통 사회가 식단을 바꾸면서 전통 사회가 얼마나 형편없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목격하는 것은, 자, 우리 이제 많이 봤단 말이야. 뭘 봤냐면은 그 좀 가공식품들 있잖아. 그거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 눈으로 많이 관찰해 왔잖아.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뭐 어떤 것도 뭐 삼각김밥 방부제 많이 들어있으니까 먹지 마라 뭐 그런 것들 있지. 약간 좀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 건강에 안 좋은 걸로 이미 우리는 그 역사적인 증거를 봐왔단 말이야. 그걸 보는 것이 만들어야 한다. 누구를 이미 그것, 즉 영양학적인 전환을 끝낸 사람들을, 즉 식단을 바꾼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어야 돼? question,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그 이미 식단을 바꾼 사람들의 그 식단이 have moved too far, 너무 멀리까지 온 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뭔 소리냐? 자,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게 영양 전환의 실패야 성공이야? 실패잖아. 형편없게 한다고 했으니까. 영양 전환의 실패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의심 해야 한다. 이미 우리 눈으로 많이 봐왔단 말이야. 뭐 약간 조금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단 먹어가지고 건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럼 우리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우리가 오랫동안 특정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 먹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생활과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이야.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특정 방식으로 해 먹은 음식은
우리 입장에서 되게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게. 그렇게 최적화된 걸 버리고 아직 역사가 깊지 않은 영양학적인 관점에 따라 식단을 바꾸려고 하면은 리스크가 따라오겠지. 근데 우리가 그 리스크를 굳이 감수해야 되냐?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자, 주제. 하고 잠깐 쉬었다 하지.